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게으른 뇌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 저자는 오이라 노부타키, 출판사는 밀리언 서재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사라진다. 무심코 일을 미루고 만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좀처럼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어째서 의지가 약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력이 없을까? 라며 스스로 탓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사실 여러분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못났기 때문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단숨에 바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처음 며칠 동안은 의욕이나 근성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내거나 리바운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능력이나 성격,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뇌의 방어 본능이 원인이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다. 뇌의 구조상 일을 한꺼번에 완벽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한술 더 떠서 그렇다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에 불안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우리의 뇌에는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이 존재하는데 측좌핵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의욕을 고취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바로 이 도파민이 행동력의 근원이 된다. 그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누구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측좌핵이라는 스위치는 자동으로 ON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좋아, 해보자 라고 의욕을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스위치를 켤 수 없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힘내, 응원하고 있어 라는 격려나 빨리 해, 왜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질책에도 이 스위치는 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측좌핵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면 자극을 받아 도파민을 내뿜는다.
행동에 착수함으로써 처음 스위치가 ON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바로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라며 다시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측저핵의 스위치는 켜는데 필요한 행동은 아주 조금 뿐이어도 괜찮다. 게다가 뇌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가소성이란 큰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반면 작은 변화는 받아들이는 뇌의 성질을 말한다. 즉,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액션부터 시작한다면 쉽게 귀찮음을 느끼고 변화를 싫어하는 뇌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액션은 공부할 책을 편다, 컴퓨터 전원을 켠다 등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액션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실마리, 즉 행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 포인트다. 행동이 망설여질 때는 임시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다.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도 소홀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성과가 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생각에만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운 이후에 행동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에서 질이라는 순서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행동의 양을 늘리는 것, 그 이후에 행동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포인트다.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하는 가장 첫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행동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면 행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여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동의 질은 잠시 접어두고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과 홈 트레이닝 중 무엇이 좋을지 고민만 하고 있다.
운동복이나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발굽혀펴기나 복근 운동을 10회 아니면 5회만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다. 이렇게 일단 해보면 발굽혀펴기를 10회도 못했다.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다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행동하고 얻은 성과이다. 발굽혀펴기를 10회도 할 수 없었다면 일단 하루 3회부터 시작한다든가 무릎을 붙인 상태로 발굽혀펴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육이 뭉치고 고통스럽다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트레이너를 찾아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이 좋다.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해보고 최초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성과가 나온 경우 행동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행동의 첫 발을 내디딘다면 측저핵이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나오면서 다양한 반응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결단 내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동안에는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 보면 만약 잘 안 되더라도 의외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다음은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너무 생각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소용돌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임시로 결정하고 임시로 행동하는 자세를 실천해 보자. 첫걸음이 힘들 때는 10초만 움직여 본다. 매일 아침에 러닝이나 자격시험 공부 등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도저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첫 단계의 허들을 끝까지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범 삼아 움직여 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10초 액션이라고 부른다. 10초 액션이란 글자 그대로 10초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닝을 시작하고 싶지만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장 처음에 10초에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행동만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동화 신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등이 있다.
공부의 경우에는 책 펴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잠자기 전 알람 설정, 성가신 업무라면 사용하는 프로그램 켜기와 같은 이미지다. 오직 이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이러한 행동이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10초 동안 할 수 있는 액션은 분명 매우 사소하다. 만약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0초 안에 가능한 액션은 인터넷으로 이사하고 싶은 후보지를 조사한다라고 메모하거나 실제로 지방으로 이사한 지인이나 친구를 나열해 보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10초 액션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10초 동안 시행해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면 그대로 계속 이어가자. 10초 액션을 계기로 이후 공부나 러닝, 근력운동, 업무, 정리 등을 15분, 30분 동안 지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을 수 있다. 10초 액션의 효과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인간의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해 가능한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아주 조금씩이라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10초 정도의 작은 행동이라면 뇌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10초 액션이라는 작은 한 걸음만으로도 즉좌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영원히 행동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단 행동하면 의욕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성가신 일은 미리 손을 봐둔다. 경비 정산 등의 사무 업무나 문제의 보고, 공부, 방 정리 등 무심코 미루게 되는 귀찮은 일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일들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전날에 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사적인 일이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시작하거나 준비해 두는 것이다. 경비 정산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정산해야 할 첫 항목을 미리 입력해 두거나 영수증을 정리해 책상 서랍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넣어놓고 퇴근하는 것이다. 또 업무 중 발생한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면 일단 상사와의 약속을 잡는다.
자격 시험을 공부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옆에 필기구를 올려둔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방을 정리해야 한다면 전날 밤에 불필요한 물건 2~3개를 미리 버리거나 정리해야 하는 방을 청소하기 쉽도록 사전에 조금 치워둔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루기 쉬운 일에 쉽게 착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머리를 쓰는 복잡한 업무나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규 안건에 대응할 때도 효과를 발휘한다. 기획이나 전략의 구상이라면 넣고 싶은 사항을 메모하거나 참고가 되는 과거 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단지 그것만으로라며 신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도 행동할 수 있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행동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0초 액션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이라도 행동에 둠으로써 모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뇌에게 그 행동을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뇌의 방어 본능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물리적 접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가 끝난 상태라면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귀찮은데, 역시 오늘은 그만할까 등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 전에 움직임으로 미루는 습관이 현격히 줄어든다. 게다가 살짝 맛을 본 이후에 잠자리에 들면 아이디어가 깊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그날 보고 들은 정보를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장한 정보나 기억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 그 기억들이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날 미리 살짝 손을 써두는 것은 행동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이점이 있다. 간단히 할 수 있으므로 꼭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란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필자는 최근 7년간 집에서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 지금 이 책의 원고 또한 집 근처의 카페에서 쓰고 있다. 참고로 이 카페에서는 집필 이외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일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집필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다. 필자는 현재 코칭 활동, 프로코치 양성 학교 운영, 집필이라는 크게 3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택의 업무 공간에는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다. 그것들이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여
도저히 집필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심코 미루게 된다. 하지만 언구의 마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집 근처의 카페에서 집필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카페에 가면 집필 작업을 한다라는 인식이 뇌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각인은 점점 강화된다. 그래서 카페에 도착하면 바로 뇌가 집필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카페에 갈 때는 컴퓨터나 관련 자료 등 집필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절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집필 이외의 다른 일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집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앵커링, 조건부 효과라고 부른다. 이 조건반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이 일을 한다라고 정하여 최대한 실행해 보자. 무심코 미루게 되는 업무, 좀처럼 집중할 수 없는 업무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획과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는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만 한다. 약속 일정을 잡는 업무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에서 한다. 루틴 업무는 자신의 자리에서 한다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침실의 책상에서는 기획 구성 등 머리를 쓰는 업무만 한다. 유튜브를 보며 편히 쉬는 건 소파에서 한다. 사무 작업은 식탁에서 한다 등 집안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다. 또한 앵커링 효과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기획 입안은 평일 오전중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한다와 같이 시간대도 정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앵커링, 닷을 활용하여 장소와 업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무심코 미루기 쉬웠던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습관을 원하면 이미 정착된 습관에 살짝 덧붙인다. 앵커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장소와 시간뿐이 아니다. 공부나 독서, 일기, 스트레칭, 산책, 근력 운동도 습관화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양치 후 스마일 유래 혹은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일기장 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독서와 같이 이미 몸에 밴 습관의 직후에
새롭게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제로부터 몸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기세를 빌려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미 습관인 행동의 끝과 앞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에 가장 첫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양치를 끝낸 후 스마일을 한다가 아니라 칫솔을 제자리에 놓으면 바로 스마일 1회를 한다라는 식이다.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계속하면 양치 후에 자연스럽게 스마일하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스마일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일단 몸을 움직인다. 오늘 안에 올려야만 하는 출장 보고서가 있지만 어쩐지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A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B는 눈을 크게 뜨고 위를 향해 좋았어 라며 파이팅하는 포즈를 취했다. 자, 누가 먼저 보고서 작성에 착수할 수 있을까? 아마 B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바로 그거다. 풀이 죽어 있다, 침울하다, 울적하다라는 저기압의 감정 상태보다 기분이 좋다, 의욕이 불타오른다, 흥분된다 등 감정이 고도된 상태에서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행동력의 근원이 되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사실 감정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고조될 수 있다. 감정은 간단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떨어지기도 매우 쉽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행동의 시작 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도파민을 분비하여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자, 아자 등 소리치면서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회사 등의 장소에서 시행하기에는 장벽이 꽤 높다. 하지만 안심하기 바란다. 아주 조금만 몸을 움직여 주면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느낌이다. 등을 쭉 편다. 바르게 고쳐 앉고 자세를 똑바로 한다. 어깨를 돌린다. 까치발을 한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한다. 뺨, 어깨, 팔, 허벅지 등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두드린다. 자, 어떠한가? 이와 같은 행동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택근무 등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면 30초간 빠른 속도로 무릎 들어 올리기를 하는 것도 좋다. 그 밖에도 회사 안에서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커피를 사러 나가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참고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도 도파민의 방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왠지 모르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기압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기 바란다.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행동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하루 시작하는 속도를 높인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말싸움을 한 날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한 아침에는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곤두 세우게 된다. 오늘은 휴가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은 매일 하던 업무라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혹시 기분 일치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쉽고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는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한다면 그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으며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상황이나 사람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침을 보내는 방법이 하루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기대하는 일 혹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자. 천천히 커피를 음미한다. 아침 식사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산책을 한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명상을 한다. 청소를 한다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포인트는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하루의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간단히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일어난 후에 몇 시간은 머리가 매우 잘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집중할 수 있어 뇌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른다. 여유가 있을 때는 기획이나 전력 구상, 공부 등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추천한다. 또한 회사에 도착한 이후의 행동도 루틴으로 만들어 두면 기분 일치 효과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매일 확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를 깨끗하게 닦는다.
쓰레기통을 비운다. 커피를 내린다. 기지개를 크게 켜고 심호흡을 한다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다성해져서 하행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말고 아침 루틴을 활용하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도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유효한 기술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게으른 뇌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 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을 통해 우리 모두 조금씩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